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개띠들의 하반기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참고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양력 6월이 운세 전개에서 단순히 하반기로 가는 길목이라는 그런 점뿐만 아니라 운세 전개의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크게 바뀌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운세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양력 6월 달의 운세는 맹인실장의 운세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맹인실장의 운세는 길을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앞길에 조성된 불확실성을 동시에 의미하는데요. 신중하게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죠. 이런 운세가 전개가 되면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개띠 여러분들 중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시기에는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종잣돈을 이 시기에 손실 없이 잘 지키고 또 방어하시다가 다음에 또 길한 운세가 펼쳐질 때 큰 수익을 위해서 승부를 걸어야죠. 대부분의 개띠분들에게는 이 약세운이 크게 운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텐데요. 그 이유는 7월부터 전개될 운세가 길한 운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뒤에 오는 달들의 운세가 더 크게 운세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7월부터 시작되는 달 운만 살펴보더라도 개띠들에게 1년 12달 그 귀인의 도움이 가장 크게 미치는 그런 달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동안 성과나 성취, 결과 없이 답답하게 걱정과 고민을 주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 7월부터는 귀인의 도움으로 풀려주는 그런 운세인 거죠. 귀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귀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는 크게 덕이 안 된 그런 인간관계가 이런 시기에는 귀인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전에는 자신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던 그런 구설과 걱정을 주던 그런 인간관계도 결국 이런 달에는 귀인으로 그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 귀인의 덕이 크게 미치는 이런 운세 전개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하반기 운세가 아주 길한 쪽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거죠. 개띠 여러분에게 하반기의 운세에서 가장 돈 운으로 또 재물의 운으로 가장 강한 운세가 양력 8월 달의 운세인데요. 앞선 달이 그 외부의 인덕이나 귀인의 어떤 도움으로 운세가 길한 쪽으로 전개가 되었다면 이 8월의 운세는 내수 중에 큰 돈이 회전이 되고 또 동시에 융통이 되는 재물의 그 특징이 아주 강한 운세가 전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돈이 들고 나가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큰 발주가 된다든지 아니면 거래처에서 아주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주문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목돈 운이 좋은 이 운세 이전에도 7월 같은 그런 경우에 귀인의 운이 하반기 운세 전개에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8월의 그 재물 운은 든든한 그런 지원군을 등에 업은 격으로 더 크게 운세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또 개띠분들 중에 그래서 재물이 막혀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기에 그것이 풀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가뭄이 숨통이 트이고 또 막힌 물꼬가 풀린다는 이야기죠. 7월은 귀인 때문에 풀리게 되는 그런 운세였다면 이 8월은 돈 운이 가장 12달 가운데 강한 그런 운세가 전개가 되면서 풀리게 되는 그런 형국이죠. 12띠 어느 띠나 마찬가지죠. 큰 목돈 운에서 여러분들이 또 항상 같이 병행해서 운세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사기 조심이죠. 그리고 계획에 없던 또 투자 조심도 이 시기에 각별히 요구가 되죠. 큰 목돈 운이 들어올 때는 그래서 항상 그 이면에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동시에 함께 들어온다고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기라는 것이 외부에서 또 내 재물운을 뺏는 그런 운세작용이라면 또 나 스스로도 재물의 어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게 바로 느닷없이 공부 안 된 계획에 없던 그런 생소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운 좋을 때 항상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죠. 양력 9월 같은 경우도 길한 운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상간유수의 운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산골짜기에 얼었던 그런 물들이 녹으면서 풀려가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데요. 부동산을 내놓았는데 그동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면 또 슬슬 이런 시기부터는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내놓은 그런 구직 중인 분들이 계셨다면 또 이런 시기에는 연락이 오는 거죠.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 구간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서서히 이익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또 어떤 돈을 빌려준 곳에서 그동안 돈을 받지 못해서
답답했던 그런 시기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시기부터는 이제 돈들이 서서히 들어오는 거죠. 상간유수의 운세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막힌 운들이 좋은 방향으로, 길한 방향으로 풀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또 이 시기가 되면 새로운 일들이 전개되면서 몸과 마음이 이전보다는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길한 운세의 전개는 꼭 일에서만 이런 운세 전개가 되는 건 아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직장인들 같으면 예를 들어 자신이 담당했던 거래처의 담당자가 새로이 바뀐다든지, 또는 연애나 애정관계 같으면 헤어졌는데 누군가 이 시기에 또 새로이 이성을 만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운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력 10월에 오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금계포란의 운세가 펼쳐질 텐데요. 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후일을 기약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잉태하고 포용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당연히 알이라고 한다면 실속 있는 재물이나 돈을 의미하겠죠. 이 운세의 또 특징은 이런 시기에 이렇게 잘 무언가를 좀 품어놓으면 뭔가 작은 것을 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제법 번듯한 그럴싸한 크기로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주 좋은 거죠. 씨를 예를 들어 뿌렸는데 아주 실속 있는 수확이라는 그런 결과를 손에 쥐게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항상 이런 운세가 또 전개가 되면 동시에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금전이 될 어떤 실속 있는 알만 우리가 이 시기에 품는 것이 아니고 사람까지도 이런 운세의 시기에 품어놓으면 그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자신에게 크게 덕이 미치는 그런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의 그 구설이 보이긴 하는데요. 양력 11월 달의 구설인데요. 대부분의 개띠 여러분들은 못 느끼듯 소멸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그 근거는 구설수가 예측된 달 앞의 달들이 양력 7월에 인덕이 있는 달, 양력 8월에 목돈 운이 있는 달, 양력 9월에 막힌 물고가 풀리는 달, 또 양력 10월에는 황금알을 품는 그런 달로 네 겹으로 겹겹이 막혀 있다는 이야기죠. 또 뒤에 들어오는 두 달까지도 좋은 길한 운으로 포유를 하고 있어서 이 운세의 힘은 크게 펼쳐지지 못하고 구설은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운세와 상관없이 기왕에 관제구설이 침범해서 소송이나 재판 중인 그런 분들이 개띠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런 달에는 좀 더 치밀하게 방어라든지 변론을 위한 대응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되겠죠. 올해 개띠의 전체적인 특징도 그렇고요. 또 하반기 운세의 특징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바로 하반기 끝으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운세의 힘이 응축된 그 힘이 더 세지고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개띠의 운세 중에 제일 마지막 끝 두 달의 운세 또한 아주 길한 운세가 예측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활용 정점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귀인의 덕으로 문을 연 하반기 그 개띠의 운세의 그 클라이막스가 끝 두 달에 또 집중돼서 다시 한번 큰 힘으로 폭발하듯이 보여줄 텐데요. 로유다나의 운세와 또 문서적인 큰 성취운이 함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유다나의 운세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좋은 소식과 또 귀인의 어떤 인덕을 사람관계에 있어서 보여주는 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한 해의 마지막 달 운세는 구체적으로 1년 12달 가운데 문세의 운이 가장 좋은 그런 운이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양력 12월의 운세는 사전적인 뜻으로는 길에는 버드나무, 담장에는 꽃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 아주 좋은 거죠. 올 한 해 마지막 달의 운세는 음력 12월의 운세가 되니까요. 양력으로는 해가 넘어가서 내년 운의 시작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서 운으로 강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도 운의 시작도 그 운세의 영향으로 크게 발전된 그런 운세 전개를 충분히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이나 투자하시는 개띠분들은 올해 운세를 마지막 달까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그 운세 전개의 방향성이 아주 길한 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에서 실속까지도 병행이 된다면 그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결과가 될 테니까요. 운세 전개의 모습을 보면 올해 그 문서를 잡을 운도 들어있고요. 또 약세운이 아닌 이런 강세운의 문서를 여러분들이 잡게 된다면 그 문서가 좀 다른 해 약한 달에 잡게 되는 그런 문서보다 더 실속 있게 그 운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운세 전략을 좀 살펴볼까요? 구직 중인 분들은 길한 달이 한두 달이 아니고 여러 달에 포진되어 있을 때는 특히 그 연말 운까지 그중에서 연말로 갈수록 더 운이 강하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너무 급하지 않게 또 너무 하향지원하기보다는 자신이 꼭 하고 싶은
그런 일과 직장에 대해서 좀 다른 때보다는 상향 지원하시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운세의 작용과 운세의 힘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개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양력 6월과 11월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달들은 목표 수익률을 조금씩 상향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도 아주 무난해 보입니다. 길하고 좋은 달이 한두 달에 그치는 게 아닐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속과 어떤 수익을 생각을 한다면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중기적인 포석으로 홀딩을 좀 염두에 두신 그런 투자 전략이 아주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개띠분들 계시다면 양력 7월, 8월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을 또 매도해야 되는 그런 개띠분들 계시다면 양력 8월과 9월, 12월 또 내년 1월까지 이 부분이 이 넉 달이 부동산 운이 가장 좋은 달이니까요. 이런 거 참고하셔서 운세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간단히 개띠 여러분들의 운세 살펴보았습니다. 하반기 개띠들 운세 귀인이 문을 열어주면서 시작된 이 운세가 막힘없이 질주하듯 아주 대길한 그런 운세 전개를 보여주는데요. 운세 예측대로 또 개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재물과 문서를 크게 잡는 활용 정점 같은 그런 대박 운세 꼭 크게 성취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실버 세대들과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